12시경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 뵙습니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 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영관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밝히는 이 과정에서 호흡이 아주 착착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의 물밑 움직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열흘 만에 특검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 특검 얘기 여당에서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실제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특검 얘기를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왜 말을 바꾼 건지 이런 얘기들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일단 왜 두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청와대와 각을 세운 쇄신파 지도부 아니었습니까? 네, 쇄신파, 비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사실 순방을 떠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실 텐데, 이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이완구 총리, 이 메모지 8인방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해외 순방을 떠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를 불렀는데 3시 한 반쯤, 3시 한 3시 넘어서 만났는데 연락한 건 12시였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불렀는데 김무성 대표가 군말 없이 와줬고요. 예. 사실 김무성 대표는 만나서 이완구 총리를 좀 경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순방 떠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사실 전달하려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나 올 때까지만 좀 12일만 좀 참아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나눴냐, 관철시켰느냐 했더니 엄청나게 또 기자들한테 짜증을 내고. 예.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냐. 본인도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답답했던 거죠. 답답했던 거죠. 상황이.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을 치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대통령의 꼴은 뭐가 되고 이완구 총리는 또 영이 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말을 수용하고 12일을 기다려주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쇄신파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이완구 총리 물러나라 이러는 와중에 의총 소집을 늦추면서 예. 그 의원들의 어떤 불협화음을 바깥으로 표출시키지 않았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야당을 오히려 궁지에 모는 그런 상황으로 간 부분, 그런 부분도 아마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이완구 총리의 사퇴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루는 문제를 보고 역시 정치 구단이다, 이런 평가가 정치권 내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말하자면 유죄임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내지 않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어떤 밖에서 비판이 있다 해서 자기 손으로 목을 치는, 이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견제해온 지금까지의 인사원칙과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질이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올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 갖고는 어떤 본인이 순방도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야기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이걸로 해서 그 사이에 반전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자진 사퇴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스스로가 정리하는 이런 모양새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안을 정리하는 이런 수순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영작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어떤 이완구 총리의 사의 밝히는 과정, 여기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대통령은 아마
와서 이완구 총리와 독대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구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를 따져서 묻고 받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두셔야 되겠네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그럴 기회가 사라졌다. 대통령의 어떤 그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돈을 받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났다면 본인이 뭐 자기 입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정황이 더 드러났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강한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이나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특검 얘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당이 오히려 공세를 펴고 있고 청와대도 지금 호흡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지금 말을 계속 지금 온도차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게 야구냐 적군이야 피하 식별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최선의 수비는 이 공격이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당황해서 이거 특검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계속 새누리당에서는 특검하자. 우리는 피할 이유 없다. 야당에서 받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세를 피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 쪽에서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당당한가? 이런 느낌을 지금 국민들이 일부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야당이 어떻게 말이 처음부터 바뀌었는지,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와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검찰의 협력 없는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를 중립적인 인사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보장한다면 특검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12일 날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특검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발언, 마지막 발언을 보시면 특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건지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입장이 좀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당초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참 이제 시작된 마당에 특검을 여당이 오히려 들고 나오는 것은 물타기다. 네. 예, 오히려 그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것을 검찰 수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계속 이유로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서 내년 총선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말하자면 계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이제 막 비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 어찌 보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행 특검법이 굉장히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또 다른 조건의 특검법의 문제점을 들고 지금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런 양상이죠. 예. 이번 그 상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야당 스스로가 정말 그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만든 제도면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건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수사를 그럼 국민이 수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아니면은 특검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 애매한 말로 그냥 애매하게 끝나버렸는데, 지금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전혀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 좀 부족하다. 전략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그냥 뭐 국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투표로 뭐 심판을 해달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제일 마지막 말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천 차장.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새로운 특검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끝까지 야당 쪽에서 특검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의혹,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야당에서 특검을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보면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특검을 통해서 밝혀낸 건 아무리 뭐 그동안 앙드레 김 이름만 하고 뭐 그 정도 얘기만 있었을 정도로 이 비아냥을 듣는 특검 제도지만, 어쨌든 간에 야당이 주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항상 제기했던 게 특검인데, 이걸 거꾸로 야당 쪽에서 먼저 제기해놓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휘말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뭐 국민들이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민기적거리다가는 국민들이 진짜 4.29 재보선에서 어떤 표심으로 이걸 심판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특검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검 논의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시청자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박 핵심들이 줄줄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가 터졌는데 박 대통령은 아직 국민에게 진솔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 상황을 지적한 시청자 의견이었는데요. 자, 다음 시청자 의견 같이 붙여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이완구 총리처럼 말을 계속 바꾸다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철학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초선이라 그런 건지 제1야당 대표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자, 윗분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밑에 분은 제1야당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영작 교수께서요. 네. 두 의견 다 감안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대통령이 언젠가는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것 또한 검찰의 그 수사 방향을 주는 거다. 예.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사과 메시지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시면은 이 사건이 대충 정리가 되고 방향이 나면, 잡히면, 네, 예. 네,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이 좀 더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 문재인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밝히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표는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밝히지 않으면요, 나중에 2년 후에 대선 도전할 때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처음부터 더 정직하게 나하고 친한 사이가 돼서 나한테 경력금 주는 걸로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돈 준 거라 내가 돈 도로 주겠다. 그러고 내가 화를 냈다. 예. 해버렸더라면은 뭐 결국 세금, 그것에 대한 세금 안 낸 거 빼놓고는 죄가 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지간에 그런 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정확하게, 정직하게 국민한테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표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네. 박성원 논설위원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윗부분에 대해서만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박 대통령의 사과 문제. 저는 그 귀국하는 즉시, 어쨌든 현재 그 유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퇴한 근본 원인도 그 과정에서 성완종과의 관계라든지 끊임없이 주변 팩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이것 때문에 총리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그러한 총리가 사퇴한 데 대해서 그것을 인선했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어쨌든 미안함을 느끼고 그러한 데 대해서 뭔가의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후 총리에 대한 인선 방향이나 어떤 의지, 그리고 이것을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개별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바로 총리의 사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국민에게 좀 분명하게 같이 공유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요.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지포게이트 때 수많은 그 시달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무슨 비판이 오지만 수시로 기자들을 통해서든 어떤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그거 나갈 때 어떤 국정의 동력도 얻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이 정치개혁, 이번 성완종 게이트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성공한다면 나름대로 또 성공한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사과, 이런 것들이 또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상철 차장. 자, 아까 우리가 여당의 지금 찰떡궁합 얘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지금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은 국민과 민심,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청와대로 기울면 당이 죽고. 당이 죽죠. 여론만 너무 또 살피면 청와대가 죽고. 그럼 청와대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한 몸은, 당청은 한 몸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었다가는 오히려 양쪽이다, 당청이 다 죽는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균형을, 좋게 말하면 균형을 잡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균형을 적당히 살피면서 나가는 게 어쨌든 간에 선거 국면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까지의 선거 패턴을 본다면은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선거 결과 별로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15대 그 YS 당시인데, 그 당시에 그 새정치국민회의가 너무 많이 이길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DJ가 비례대표 14번인데 당선이 못된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도 야당이 뭐라는, 이건 질 수 없는 총선이다. 그렇지만 또 여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신념, 정책 또는 철학,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민심 때문에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4.29 재보선에서 4자리인데 여당이 다 이겨도 3자리는 이긴단 말이에요. 호남은 어렵다 하더라도. 또 다 져도 여야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당 소수당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4.29 총선에 대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진들, 다 이긴들 이 정치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소신껏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껏 당초 갖고 있던 목표, 그리고 국민만 보고 소신껏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